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JSP 프로그램 내에서 어떻게 DBMS와 연동을 해가지고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표준화되어진 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API 규격을 JDBC라고 부릅니다.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바 프로그램 개발자는 그 자신이 접속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DBMS의 종류에 무관하게 좀 더 표준화되어진 방식을 통해 프로그램에서 DBMS와 명령들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JDBC를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래 그림을 보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자신이 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내에서 각각의 DBMS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따로따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JDBC 드라이버라는 것을 통해서 각각의 JDBC 드라이버는 현재 특정 DBMS를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고, 그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이 JDBC 드라이버와 이 JDBC와 같이 상호작용해 준다라고 한다면 세부적으로 DBMS의 종류가 무엇이 됐던지 상관없이 일관된 방법으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한다든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오는 동작들을 수행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DBMS를 동시에 접근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초기에는 중소규모에서 적절하게 데이터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MySQL을 통해서 데이터를 유지를 했고, 그 MySQL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MySQL로부터 데이터를 꺼내오는 일들을 처리해 왔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사업이 번창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양의 데이터들에 대한 좀 더 효율적인 처리가 필요해서 오라클이라는 DBMS로 교체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재 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동일한데 그 내부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DBMS를 사용을 하게 되었을 때, 현재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한 프로그래머는 이제 MySQL이 아니라 오라클이라는 DBMS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또 뭔가 세부적인 상황들을 다 바꿔줘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번거롭겠죠. 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DBMS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JDBC라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하게 되어진다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그저 JDBC에게 데이터 좀 저장해줘, 데이터 좀 꺼내줘 라는 요청들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세부적인 동작은 각각의 JDBC 드라이버가 자신이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DBMS를 통해서 사용자가 보내어진 요청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처리하게 되어지고, 내가 MySQL을 사용하다가 오라클로 바꾸게 되어지면 그저 오라클에 대한 JDBC 드라이버만 설치를 해주는 것만으로 최소한의 수정으로 새로운 DBMS에 바로 적용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DBMS 제조업체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DBMS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소위 구동기로서의 드라이버라는 파일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역시 MySQL에 대한 JDBC 드라이버 역시 다음의 링크를 통해서 얻어올 수 있습니다. MySQL의 JDBC 드라이버를 얻어왔다라고 한다면 이 JDBC 드라이버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로서 내 응용 프로그램에서 DBMS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용해줘야 하는 어떤 코드들의 집합인 것이죠. 즉, 이 JDBC 드라이버도 적절하게 설치해줘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환경에서 JDBC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해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방법 중 어느 한 방법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바가 설치되어진 경로상에 JRE8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하위에 자바 런타임 관련한 파일들이 복사가 되어졌다라고 하면 그 폴더에 가보면 JRE8 밑에 LIB라는 폴더가 있고, 그 LIB라는 폴더 밑에 EXT라는 확장 라이브러리의 약자 정도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해당하는 폴더에 복사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시스템에서 모든 자바 프로그램에서 JDBC를 접근하고자 했을 때
이 경로에 복사되어진 이 MySQL JDBC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웹 프로그래밍 내에서만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톰캣 설치되어진 경로가 또 있죠. 각자 자신의 톰캣 설치되어진 경로 밑에 lib라는 폴더에 복사를 해줌으로써 특정 웹 서버 환경에서 역시 JDBC 드라이버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이클립스의 프로젝트 폴더 밑에 가보면 웹 컨텐트라는 폴더 밑에 웹 inf라는 폴더 밑에 lib라는 폴더에 복사를 해 넣어주어도 역시 가능합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본다라고 하면 현재 내가 작성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현재 시스템에서만 구동되어질 것이 아니라 개발자 자신의 컴퓨터에서 직접 처리되어질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개발이 완료되어진 다음에 이제 실제 클라이언트에게 배포를 할 것을 고려해 준다라고 한다면 1번이나 2번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JDBC 드라이버를 따로 설치해 주는 것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 번째 방법, 즉 현재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폴더 내에 포함을 시켜준다라고 한다면 현재 내가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익스포트하는 과정 중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같이 복사돼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배포를 고려하는 개발 경우에서는 3번 과정이 제일 적합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내가 프로젝트 폴더 내에 포함되어졌기 때문에 현재 개발자 입장에서 현재 환경에서 서로 다른 프로젝트를 또 만들어서 별개로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따로따로 값들을 복사를 해줘야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특징은 참고해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물론 톰캣 설치 경로에 복사를 해놓는다라고 한다면 수동으로 톰캣을 실행하고자 했을 때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고 현재 톰캣 서버 상에서 동작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동시에 적용되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톰캣 설치를 새로운 버전으로 한다든가 하게 되어지면 역시 새로 복사해줘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세 번째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JDBC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현재 JDBC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들이 수반이 되어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기 위한 SQL 쿼리 문장을 만들어서 그 쿼리문을 데이터베이스 DBMS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수행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다만 내가 작성한 쿼리문을 직접 DBMS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봤던 JDBC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절차들이 필요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현재 자바 프로그램 내에서 JDBC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JDBC 드라이버라는 것을 메모리에 로드하는 과정을 거쳐주게 될 것입니다. JDBC를 사용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로드되어진 JDBC 드라이버를 통해서 실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DBMS에 연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자, 그리고서는 JDBC 드라이버를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명령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라는 객체를 생성을 할 것인데 말 그대로 하나의 문장을 나타낼 수 있는 객체인 것이죠. 그 스테이트먼트라는 객체는 하나의 쿼리 문장을 전달할 때 사용을 하는 객체입니다. 현재 쿼리 문장의 종류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select라는 문장 같은 경우는 쿼리를 보내고 나서 하나의 응답으로 결과 테이블을 전달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execute query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하나의 쿼리 문장을 전달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execute query라는 메서드의 호출 결과로 하나의 result set이라는 결과 객체가 전달되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result set에 있는 결과 테이블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얻어내주면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반면에 insert나 update 혹은 delete 같은 명령은 그저 DBMS 상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값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해주는 작업들만 수행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따로 결과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쿼리 문장들을 전달하고자 했을 때에는 execute update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DBMS에 하나의 쿼리 문장을 전달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execute 쿼리가 됐던 execute update가 됐던 하나의 쿼리문을 전달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전달받았거나 혹은 처리가 완료되어졌다라고 한다면 DBMS와의 연결을 종료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일 입출력 같은 것을 할 때에도 보면 내가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쓰거나 혹은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기 전에 먼저 파일과의 연결을 오픈을 해주고 조작을 한 다음에 모든 처리가 끝나면 해제해주는 작업들을 거치잖아요. 거의 비슷한 과정으로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살펴봐두기 바랍니다. 다만 각각의 과정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클래스들이 다소 좀 생소한 클래스들이 제공이 되어지고 있고, 특히 JDBC 드라이버를 로드하는 과정은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프로그램 코드상에다가 예를 들어 MySQL에 대한 JDBC 드라이버를 로드해라 라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면 나중에 내가 로드하고자 할 JDBC 드라이버가 MySQL이 아니라 오라클에 대한 드라이버로 바뀌어졌을 때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다시 수정을 하고 다시 컴파일해서 설치해주는 그런 좀 번거로운 작업들이 발생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시스템이라는 클래스에서 나오는 setProperty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내가 로드하고자 할 JDBC 드라이버에 대한 이름을 현재 시스템의 속성 값으로 설정을 해두고 그 설정되어진 값을 필요한 순간에 끄집어내서 이 class.forName이라는 굉장히 좀 생소한 형태인데 클래스라는 클래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태틱 메서드 forName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실행 시간에 특정 자바 클래스를 메모리로 로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하나의 문자열로 저장되어진 특정 클래스를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는 순간에 동적으로 로딩을 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초기에 MySQL에 대한 JDBC 드라이버를 설정을 해놨다라고 하면 그 MySQL에 대한 JDBC 드라이버를 동적으로 로드를 하고 로드되어진 MySQL에 대한 JDBC 드라이버에 대한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것을 등록을 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과정 중에 해당하는 드라이버를 적절하게 동적으로 로드할 수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class not found exception 이라는 예외가 발생되어지고 그 예외에 대한 예외 처리를 반드시 해줘야지만 제대로 컴파일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JDBC 드라이버 인스턴스가 적절히 생성이 되어지면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객체에 등록되어지게 되고 이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클래스는 JDBC 드라이버를 관리해주는 객체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 어플리케이션을 JDBC 드라이버에 연결을 해주고 그에 따라 현재 어플리케이션에서 JDBC 드라이버를 통해서 DBMS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커넥션 객체를 반환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연결이 완료되어지면 우리는 커넥션 객체를 이용을 해서 이후 작업들을 수행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처리가 끝나게 되면 커넥션 객체를 클로즈 해줌으로써 커넥션 객체에 대해서 연결을 끊어주는 처리를 통해 DBMS에 대한 사용을 모두 맞춰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소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다만 이 과정은 거의 공식처럼 매번 똑같은 작업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쿼리 문장을 만들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현재 내가 DBMS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처리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필요한 쿼리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쿼리 문장을 스테이트먼트 객체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전통적인 방법은 스테이트먼트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주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MySQL 워크벤치를 통해서 직접 쿼리 문장을 입력하고 실행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하나의 문자열 형태로 기술되어진 쿼리 문장을 스테이트먼트 객체에 설정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다만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처리할 쿼리 문장은 사실 기본적인 틀에다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거나 프로그램적으로 처리되어진 어떤 변수의 값들을 같이 조합해서 하나의 쿼리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겠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상수로 입력한 값을 맨날 똑같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값을 리퀘스트 객체로부터 얻어내고 그 얻어낸 값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쿼리 문장을 생성을 하고 그것을 스테이트먼트 객체에 추가를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문자열 연결 연산 같은 것들을 복잡하게 사용을 해가지고서 구성을 해줘야 되고 그 상황에서 잦은 실수가 발생되어질 수도 있어서 다소 좀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prepared statement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하나의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생성해 주기도 합니다. 사용 방법은 prepared statement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실수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더 객체지향적으로 일을 처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구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수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만들던지 큰 상관은 없어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법, 또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구성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JDBC 드라이버를 로딩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코드가 다음과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JDBC 드라이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MySQL에 대한 JDBC 드라이버만 사용한다라고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JDBC 드라이버라는 변수에다가 JDBC 드라이버에 대한 이름 그리고 JDBC URL이라는 변수에다가는 현재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DBMS에 대한 URL을 문자열 상수로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지보수하기 쉽게 좀 더 융통성 있고 확장성이 있도록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프로그램 내부에 하나의 문자열 상수로 설정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얘기했듯이 프로퍼티 속성 같은 것에다 저장을 해준다라든가 해당하는 값들을 자바 코드 외부에 따로 설정을 해주어서 파일로부터 저장되어져 있는 속성 값들을 읽어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드라이버 객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는 것이 좀 더 융통성 있는 처리 방법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건 가능성만 열어두고 일단 기본적인 방법으로 봅시다. 자, 그래서 현재 보면 여기 class.forName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JDBC 드라이버라는 즉 컴 밑에 MySQL 밑에 JDBC라는 패키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드라이버라는 클래스 객체를 생성해라 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왜 저런 이상해 보이는 class.forName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현재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드라이버 클래스가 하나의 문자열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문자열 변수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까지는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참조 변수를 선언하거나 객체를 생성하는 것은 프로그램 내부에서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식별자로서 클래스 이름을 사용을 했던 것이지 문자열의 내용을 가지고서 참조 변수를 생성하거나 클래스 객체를 생성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메서드가 이 메서드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JDBC 드라이버라는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객체를 생성하도록 구성한 것이고 이후 커넥션이라는 참조 변수에다가 이 드라이버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getConnection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이 JDBC URL 역시 이 경로가 가리키고 있는 DBMS로부터 하나의 연결, 하나의 커넥션 객체를 얻어와라 라는 거예요. 현재 JDBC URL이라는 문자열을 가보면 JDBC MySQL까지는 프로토콜 타입을 나타내는 거죠. MySQL이라는 DBMS에 접근할 수 있는 JDBC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뒤에 나와 있는 localhost/jspdb라는 것이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DBMS에 대한 주소 값을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현재 DBMS는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같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로컬호스트에 설치되어 있는 MySQL이라는 DBMS에 현재 JSPDB라는 스키마에 접근을 해라 라는 거예요. 혹시 톰캡 서버가 설치되어져 있는 곳이랑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져 있는 서버랑이 별개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DBMS를 가지고 있는 서버의 주소를 써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DBMS에 있는 여러 개의 스키마 중에서 현재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스키마에 대한 이름은 이 다음에 써줘야 되겠죠. 지난 영상에서는 MySQL에서 쿼리 문장들을 접근을 하기 위해서 TestMyDB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했었죠. TestMyDB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프로그램적으로 일을 처리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다가 TestMyDB라는 이름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프로젝트 예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제 TestMyDB가 아니라 우리 애초 작성을 했던 JSPDB라는 곳에 접속을 해가지고서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 JSPDB라는 곳을 애초 한번 만들어 두었었죠. 자, 이후 커넥션 객체를 가지고서 여러 개의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만들고 그걸 통해 DBMS에다가 명령들을 보내고 받고 하는 처리들을 수행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모든 처리가 끝나고 나서는 각각의 커넥션 객체나 스테이트먼트 객체 같은 경우들을 닫아주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항상 파일 입출력과 마찬가지로 먼저 오픈한 것을 나중에 닫는 방법들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생략을 했지만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pstempty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 유지해서 사용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이 스테이트먼트 객체는 커넥션 객체로부터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먼저 닫아주고 그리고 커넥션 객체를 닫아주는 그런 처리를 해주면 될 것이에요. 물론 이 과정 중에서 다양한 예외들이 발생되어질 수 있고 그 예외에 대한 적절한 처리들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예외 처리 구문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세부적인 예외 종류를 나누어서 캐치절들을 구성해주면 좋겠지만 일단 우리는 접근 코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exception이라는 캐치절로 뭉뚱그려서 받아서 처리하도록 단순화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JDBC 드라이버를 프로젝트에 설치하고 또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로딩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얻은 커넥션 객체를 통해 가지고서 실제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이용해서 쿼리 문장들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